이제 또 하나 볼 게 이제 펀치 문제입니다.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이번에 또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펀치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면, 올 상반기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뭐 생물 관련된 문제도 좀 몇 가지 출제가 됐거든요. 경제 경영은 여러분들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트 맞추는 거 뭐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뭐 지금 이 부분은 면접장 가서도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 면접장이나 임원 면접장에서도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자, 이번에도 또 영락없이 사트 시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사트가 아니라 뭐 지사시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들 이번에 15년 하반기 때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의 핵심은 타이틀 변화는 아니에요. 내용은 여러분들 기존 사트하고 동일하게 갈 겁니다. 메인은 뭐냐? 직무적합성 평가의 적용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삼성의 적성 시험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사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사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저는 4가지로 우선 정리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삼성에서 보통 한 시즌에 대졸공채들 거의 한 8,000명 정도 뽑아, 1년에. 그럼 보통 한 시즌에 4,000 가까이 뽑거든요. 그럼 사트 시험장에 모이는 친구들이 보통 10만 명이야. 그러면 여기 2번의 프로세스가 있지. 인적성 시험, 그 다음에 면접. 삼성 면접 경쟁률은 3대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면접장까지 가는 친구들이 12,000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10만에서 12,000으로 올라가는 시험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지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여러분께 SK 들어가기가 삼성 들어가기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많이 뽑아요. 거의 한 8,000 가까이를 뽑고 1년에, CJ가 1년에 한 1,500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사 시험을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고 낮음을 논하기에 앞서 폭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이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4번째로 여러분들이 사트 시험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요, 하면 돼요. 물론 이게 고시공부처럼 막 5달, 6달 공부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직무상식에서 문제를 내는다고 해서 대학교 수준의 미시경제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물리 문제를 풀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도플러 효과 이런 거 요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리에 방정식 문제 나오는 거,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증감 문제, 일률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합격자 학생들을 보면 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던 애들이 적성에 강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그런데 이번에 또 중요한 건 뭐냐? 과거에는 누구나 시험장에 갔는데 이번에는 서류 전형을 패스해야 돼. 직무적합성 평가를. 근데 재판단으로는 지금 요 정도, 현차도 자소서가 9만 장 모이고 사트 시험장에 10만 명 정도가 모인단 말이야, 과거에.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바닥에 떠다니는, 메이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떠다니는 친구들이 10만 명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번에 아마도 추정컨대 10만짜리 시험에서 한 3만짜리 시험으로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 그치? 한 10만에서 3만으로 넘어가는 서류 전형이니까 뭐 굉장히 뭐 몇백 대 1이 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계열사 선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직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과목이라든가 내용들을 삼성에서 본다고 해서 학교 차별은 안 해요. 그러니까 들었던 과목들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그 과목들의 성취도 이런 걸 본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유리한 계열사와 직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올 하반기 때 또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이 적용되는 게 NCS인데 이것도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공기업들에만 포커스를 준비해서 기사 따고 학점 스펙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던 친구들이 요즘 굉장히 짜증나. 왜? 적성시험을 또 본단 말이야, NCS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공기업들, 협회들마다 문제 유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출제 범주가 가장 넓은 시험으로 준비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트 봐야 될 이유, 지사 봐야 될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유형으로 좀 패턴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수리는 20문제가 출제되는데 방정식이 5문제, 자료 해석이 15문제야. 방정식 문제 이딴 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인류 문제 패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야.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 맡겨가지고 2차 방정식 이딴 거 안 나온단 말이야. 끼케야 그냥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까먹었던 거 리와인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요, 요즘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그 표나 그래프에 나와 있지 않은 값을 물어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나누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 패턴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연습은 진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 추리 논리 파트는 처음에 3단 노법 4문제, 올 상반기 똑같았어. 다 올썸, 모든 어떤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조 잡아서 풀게 되면 문과 여대생들도 맞춰요. 그런데
그 공대생들 머리 좋은 친구들도 맞추겠지.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GSAT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패턴으로 빨리 풀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추리 3문제, 문자 추리 3문제, 논리 게임 8문제. 나머지 문제는 추론으로 나와. 단어 간의 관계. 단어 간의 관계하고 추론은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 언어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게 누구나 맞출 수 있다는 소리고 3단 논법, 그 다음에 도형 추리, 도시카 추리는 또 패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 맞출 수 있어요. 논리게임 8문제. 이건 다 맞추기 힘들지. 이건 좀 어려워. 그런데 저는 사트 북구 안 북구의 기준이 뭐냐면 떨어지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를 음미하고 있어요. 뭐 3층에 대리가 있고 4층에 누가 있고 5층에 뭐가 있고 뭐씨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절대 정해진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좀 돼야지. 문제를 리딩하면서 바로 배식표를 그리고 식단을 그리고 건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식화 시킬 수 있는 연습 정도는 금번 강연을 통해서 진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지 않는다. 나는 저거 못해. 내가 산수 놓은 지가 언젠데. 나는 수학은 젬병이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적성 경쟁력이 떨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대기업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시각적 사고는 삼성은 패턴이 9가지나 됩니다. 이번 상반기. 그래서 제가 9가지 패턴들을 다 긁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문제들은 좀 확실히 팁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문제 패턴이라든가 접근법을 눈에 발라놓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운영하게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건 버겁잖아요. 그쵸? 그래서 패턴들은 눈에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특징이 하나 이제 직무상식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직무상식은요. 이번에 경제경영 15문제, 상반기, 올 상반기, 그 다음 과학 IT 15문제, 그 다음에 국사가 20문제, 역사가 20문제. 역사는 또 어떻게 나뉘냐? 중국사 6문제, 중국사를 제외한 세계사 2문제, 그 다음에 국사가 12문제. 국사는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 그래서 제가 역사 관련돼서도 강의 때도 정리할 거고, 지금 GS 10문제, SK 10문제, LG 10문제, 그 다음에 현대는 역사 SA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몰입하는 건 시간 낭비야. 그지? 세계에서 출제 비중이 너무 좋고 다른 기업들도 다 국사만 나와. 그러니까 국사 베이스로 정리하고 제가 그래서 주요한 역사 사건들을 정리하고 특히나 근현대사가 출제 비중이 약간은 높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3번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사의 출제 비중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제가 강의 때 여러분들 중국 뭐 춘추 전국시대 뭐 당나라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서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 상반기 특징 중 경제는 맨날 똑같아. 제가 미시, 거시 제가 강연하는데 요 내용은 사트뿐만이 아니라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은 금융 논술도 써야 되고 공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론 면접, 임원 면접 이럴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면접장 가서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뭘까요? 그런데 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렉시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 주파수 대역대 700MHz 뭐 이런 얘기들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 그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성시험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면접장의 재료를 만든다.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이 경제경영의 3분의 1이 미시, 3분의 1이 거시, 3분의 1이 마케팅인데 마케팅이라든가 경영 일반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PT 면접장에서 쓸 수 있는 툴까지 같이 갈아서 강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은 이번에 큰 차이점이 예전에 IT 상식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순수 과학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화학이 기본 베이스, 여러분들 뭐 물이 비열이 크다, 등가속도, 직선의 운동의 법칙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생물 문제가 이번 상반기 3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는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 상식도 맨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아우를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어, 수리, 추리 이거 LG도 나오고 SK도 나오고 현대도 다 나와.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SK는 안 나와. 그런데 LG나 현대는 유형이 달라. 그러니까 삼성은 9가지 패턴 폭이 넓고 현대나 LG는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다 준비를 해놔야지 여러분들 NCS도 다 포함이 되니까 전체 적성의 경쟁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상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론이라든가 임원 면접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경제경영과 IT 상식, 그 다음에 다른 기업 적성에도 나오고 또 공기업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역사 관련된 부분 두루두루 좀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